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주목할 곳은 인텔입니다. 요즘 인텔을 둘러싼 분위기가 참 흥미없죠.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한편에서는 막 수십억 달러 투자를 유치하고 심지어 경쟁사인 엔비디아랑도 새로운 파트너십을 맺고 뭐랄까 긍정적인 소식들이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꼭 사업에 대한 강력한 외부의 신뢰 이런 걸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충분히 있죠. 근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인텔의 그 핵심 사업, 특히 칩 제조 능력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의문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맞아요. 그 부분이 계속 지적되고 있죠. 곧 있을 실적 발표에서도 뭐 눈에 띄는 성장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전망이 많고요. 그렇죠. 지난번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무려 62%나 급등했는데 이렇게 상반된 신호 속에서 과연 이 상승세가 계속 될 수 있을지 정말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자, 오늘 이 복잡한 상황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까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투자 유치나 파트너십 소식? 그 이면에 인텔의 근본적인 체력은 과연 얼마나 개선되고 있는 걸까? 이 질문이죠. 네네. 그리고 현재 시장이 인텔에 부여하고 있는 가치, 그러니까 그 주가 수준이 과연 합리적이냐? 이 문제도 있고요. 맞습니다. 오늘은 여러 분석가들의 시각을 좀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서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무엇이 진짜 중요한 신호고 또 앞으로 우리가 무엇에 주목해야 할지 함께 깊이 들어가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일단 긍정적인 부분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일부 분석가들은 일단 인텔을 둘러싼 그 시장 환경 자체가 예상보다는 괜찮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PC나 서버 시장이 좀 살아나고 있다 이런 분석이죠. 맞습니다. 특히 그 PC 시장 쪽에서 좀 흥미로운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구형 PC 모델들의 평균 판매 가격, 그 ASP라고 하죠. 그게 오르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오, 여기에 더해서 요즘 인공지능, AI 기술에 대한 관심이 워낙 높잖아요. 그렇죠. 대세죠.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고성능 AI 칩뿐만 아니라 그 기본적인 컴퓨팅 성능에 대한 요구까지 덩달아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아, 기본 컴퓨팅 수요도 같이 올라간다? 네, 이런 분위기가 좀 이어진다면 다가오는 4분기에는 인텔의 매출이나 이익률 개선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는 거죠. 웨드부시 증권 같은 곳에서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PC 시장 회복세랑 AI 트렌드가 맞물리면서 인텔에게 좀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거군요. 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인텔 칩 판매량이 늘고 공장 가동률도 올라가면서 수익성 지표인 총이익률도 개선될 수 있다. 이런 논리로 이어지겠네요. 네, 바로 그 연결고리입니다. 판매량 증가는 아무래도 고정비 부담이 큰 반도체 제조사에게는 수익성 개선에 아주 중요한 열쇠니까요. 그렇죠. 공장 가동률 상승은 곧바로 총이익률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깔려 있는 겁니다. 네.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시장 환경 변화, 또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현재 인텔 주가 수준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하거나 심지어 좀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온다는 점이 흥미로워요. 맞아요. 투자를 이르게 많이 유치했는데도 말이죠. 미국 정부 지원금도 있고 소프트뱅크 투자도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는 업계 거물인 엔비디아까지 파트너로 끌어들였잖아요. 네, 그렇죠. 큰 건드리죠. 이 정도면 시장에서 엄청난 호재로 받아들일 법한데요. 그렇죠. 표면적으로는 상당한 성과입니다. 재무적으로 숨통이 트이고 투자자들한테 뭔가 달라지고 있네? 이런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죠. 네. 하지만 일부 분석가들, 예를 들어서 웨드부시 분석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요. 이런 거래들이 인텔의 재무 상태를 일시적으로 강화하고 투자 심리를 부추겼을지는 몰라도 정작 중요한 문제 있잖아요. 정작 중요한 문제요? 네, 인텔의 그 근본적인 매출 성장 전망이나 수익성 개선,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제조, 즉 팹 운영 능력하고 칩 설계 역량 자체가 눈에 띄게 좋아졌다는 증거는 아직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 수준이 지속 불가능할 정도로 높다. unsustainably rich 이런 상당히 강한 표현까지 쓰는 거예요. 지속 불가능할 정도로 높다. 와, 상당히 강력한 경고네요. 이게 외부 자금 수혈이나 파트너십 발표만으로는 기업의 본질적인 경쟁력이 당장 바뀌는 건 아니다 이런 시각이군요. 그렇죠. 핵심은 결국 내부 역량이니까요. 다른 분석가들도 좀 비슷한 의견인가요? 네, HSBC의 분석가 팀도 좀 유사한 맥락의 분석을 내놨습니다. 최근에 주가 급등세가 과도해 보인다 이렇게 평가하면서 투자 의견을 보유에서 축소로 하향 조정을 했죠. 아, 축소로요? 네, 물론 이들도 단기적으로는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주식의 가치 평가 배수, 그 멀티플이라고 하죠. 그게 더 오를 가능성, 즉 단기적 재평가 가능성은 열어두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런 상승세가 장기적으로 지속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이런 판단 때문에 투자 의견을 내린 겁니다. 결국 근본적인 체질 개선 없이는 현재 높은 기대감을 계속 유지하기는 힘들 거다. 이런 우려가 깔려 있는 거죠. 결국 모든 이야기가 실행력이라는 한 단어로 모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핵심이죠. 아무리 좋은 계획이나 비전을 발표하고 외부 투자를 유치해도 실제로 약속한 성능의 칩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는 거니까요. 그렇죠. 많은 분석가들이 결국 인텔의 성패는 이 팹 운영과 칩 설계 실행 능력을 얼마나 개선하느냐 여기에 달렸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바로 그 실행력이 핵심 과제입니다. 특히 HSBC 팀은 인텔의 여러 사업 부문 중에서도 칩을 위탁 생산하는 파운드리 사업 있잖아요. 네, 파운드리요. 그러니까 다른 회사의 설계를 받아서 칩을 대신 만들어주는 이 사업 부문이 지속적인 실행 실패, persistent execution failures 때문에 회사 전체 재정에 가장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이렇게 상당히 구체적으로 지적을 했어요. 아, 실행 실패. 네, 아마 과거에 공정 전환이 좀 늦어지거나 수율 문제가 있었던 것들을 염두에 둔 분석으로 보입니다. 파운드리 사업이 아픈 손가락이라는 지적이군요. 그럼 앞으로 인텔의 이 실행력을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시험대랄까? 그건 뭐가 될까요? 시장은 어떤 지표를 주목하고 있나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웨드부시 분석가들은 특히 인텔의 차세대 PC칩인 펜서레이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펜서레이크요? 네, 이 칩이 인텔의 개선된 실행 능력을 보여줄 다음 척도가 될 거다. 이런 전망입니다. 펜서레이크는 인텔의 차세대 공정 기술을 적용할 것으로 기대되는 아주 중요한 제품인데요. 네. 내년 초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구체적인 개발이나 생산 준비 상황은 외부에 명확히 알려지진 않았거든요. 아직은 불투명하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일정대로 순조롭게 진행되는지가 앞으로 인텔의 기술 로드맵 이행 능력을 판단하는 중요한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겁니다. 펜서레이크의 성공 여부가 앞으로 인텔의 기술 리더십 회복 가능성을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군요. 만약 실패하면 시장의 실망감이 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수 있죠. 기대가 크니까요. 근데 현재 주가 수준이 높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이길래 지속 불가능하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는 걸까요? 과거랑 비교해보면 좀 더 명확해질 것 같은데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그 가치평가 지표 중 하나인 기업 가치 대비 매출 비율, EV Sales Ratio라고 하죠. 이걸 기준으로 보면 현재 인텔 주가는 향후 3개 회계연도 예상 매출액의 약 3.7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3.7배요? 네, 이 3.7배라는 수치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감을 잡기 위해서 과거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웨드부시 분석에 따르면 인텔 주가가 비슷한 밸류에이션 수준에 있었던 가장 최근 시점이 2023년 말이었습니다. 작년 말이요. 네. 근데 그때 당시 인텔의 실제 실적은 어땠을까요? 분기 매출이 150억 달러 이상이었고요. 총 이익률은 50%를 넘었고 분기 주당 순이익, EPS도 약 50센트에 달했습니다. 와, 분기 매출 150억 달러 이상의 총 이익률 50%대. 지금 인텔 실적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수준이네요. 그렇습니다. 현재 분석가들이 앞으로 한 2년 동안 인텔이 달성할 거다 이렇게 예상하는 매출이나 이익 수준은 2023년 말 당시의 실적에 크게 못 미칩니다. 아,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기적으로 PC 시장 회복 이런 거에 힘입어서 실적 예상치가 지금보다는 좀 올라갈 가능성은 있어요. 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과거의 그 높은 실적 수준에 근접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울 거다. 이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근데 주가는 이미 그때 수준의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현재 주가와 실제 펀더멘탈 사이에 좀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과거의 영광을 현재 주가에 미리 좀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군요. 실적이 그 수준까지 빠르게 회복될 거라는 기대감이 각각에 녹아있지만 그 기대가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이런 거네요. 네, 그렇죠. 기대감이 상당히 앞서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런 큰 그림 속에서 당장 코앞으로 다가온 이번 3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는 어느 정도인가요? 구체적인 숫자들이 좀 궁금합니다. 금융정보 업체 팩트셋이 집계한 분석가들의 평균 전망치를 좀 살펴보면요. 이번 3분기 매출은 약 132억 달러. 132억 달러. 그리고 조정 주당 순이익, 애저스트드 EPS는 2센트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2센트요? 와.
PC용 칩 등을 담당하는 클라이언트 컴퓨팅 부문에서 약 80억 달러 매출을, 그리고 데이터 센터 및 인공지능, 즉 DCAI 사업 부문에서는 약 40억 달러 매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3분기 조정주당 순이익 예상치가 2센트라니 정말 낮은 수준이네요. 이익률이 그만큼 아직 압박을 받고 있다 이런 의미겠죠? 그렇죠. 아직은 어려운 상황인 거죠. 혹시 이번 실적 발표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 같은 건 없을까요? 변수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죠. 특히 그 서스콰이나의 한 분석가는 인텔이 이번 실적 발표 때 시장 기대치보다 다소 약한 4분기 및 향후 실적 가이던스, 그러니까 전망치를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 가이던스가 약할 수 있다. 네, 주된 이유로는 지난달 발표된 알테라 사업부 지분 매각 영향을 꼽았습니다. 아, 알테라 매각건이 있었죠? 네, 알테라는 그 프로그래머블 반도체 FPGA 만드는 회사인데 인텔이 이 사업부 지분 51%를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라는 사모펀드에 매각하기로 했죠? 네. 그게 실적 전망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준다는 건가요? 서스콰이나 분석가의 추정에 따르면요. 이 지분 매각으로 인해서 연결 재무제표에서 제외되는 매출 규모가 3분기에는 약 7,500만 달러, 그리고 4분기에는 총 4억 5천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 꽤 되는군요. 네, 절대적인 금액이 아주 크다고 할 순 없지만 현재 인텔의 매출 규모나 성장률 전망치를 고려하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인텔이 발표할 다음 분기 가이던스에 이 알테라 매각 효과가 어떻게 반영될지, 그리고 시장이 이걸 또 어떻게 해석할지가 이번 실적 발표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네. 혹시라도 이 영향 때문에 가이던스가 예상보다 좀 낮게 나온다면 주가에는 부담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군요. 알테라 매각이라는 변수까지 고려해야 하는군요. 자, 오늘 이야기를 쭉 종합해보면 인텔은 지금 상당히 흥미로운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외부에서는 거액의 투자 유치, 엔비디아 같은 거물과의 파트너십 체결, 이런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핵심 사업, 특히 제조 부문의 실행력을 증명해야 하는 그런 무거운 과제를 안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시장은 이런 긍정적 소식에 환호하면서 주가를 막 끌어올렸지만 정작 현재와 가까운 미래의 재무 상태를 고려하면 이 가치 평가는 다소 과도하다. 이런 냉정한 분석도 공존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결국 시장에 좀 부풀려진 기대감과 인텔이 마주한 운영 현실 사이에 아슬아슬한 긴장 관계, 뭐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네, 정확한 요약입니다. 바로 그 기대와 현실 사이의 역학관계, 이걸 이해하는 것이 앞으로 인텔의 실적 발표 내용을 해석하고 또 향후 주가 흐름을 전망하는 데 핵심적인 열쇠가 될 겁니다. 네. 여러분께서도 앞으로 인텔 관련 소식을 접하실 때 단순히 발표되는 숫자나 헤드라인 뉴스, 그 이면에 있는 이 근본적인 긴장 관계, 즉 시장의 기대가 실제 성과로 얼마나 뒷받침되고 있는지, 그 간격이 좁혀지고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벌어지고 있는지, 이걸 계속해서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중요한 포인트네요. 이것이 바로 앞으로 몇 분기 동안 인텔을 지켜보는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질문은 이것입니다. 다음 분기 실적 발표를 넘어서 좀 더 긴 호흡으로 봤을 때 인텔은 과연 시장의 높은 기대치에 부응할 만큼 빠르고 근본적으로 제조 및 설계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네, 그게 관건이겠죠. 특히 아까 언급했던 펜서레이크 같은 차세대 주력 제품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출시가 그 중요한 증거가 되겠죠. 그렇죠. 아니면 지금 시장에 퍼져 있는 낙관론은 인텔의 핵심 기술 경쟁력 회복과는 좀 별개로 단순히 외부 자금 유치나 전략적 파트너십 발표 같은 그런 재무적인 움직임, 또 단기적인 뉴스 플로우에 대한 시장의 일시적인 반응에 불과한 것일까요? 아, 그럴 수도 있겠군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앞으로 인텔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겠습니다.